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곧 평창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핵이 미 본토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임박이라는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허물면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않은 전략적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이후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 위기든 북핵 인정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이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굉장히 냉엄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매우 엄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현실을 잊고 호들갑을 떨 경우에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괜한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북핵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방에 비웃음을 사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호들갑 떨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시나리오 첫 번째, 북한이 개과천선해서 비핵화에 나선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핵은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두 번째, 협상은 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전략적 인내를 계속한다. 이거 계속 해왔던 건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미국이 결국은 타협을 해서 일종의 쌍중단,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우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북한 핵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방어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이고요. 북한 핵은 국제법규를 위반한 일종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가로 교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가서 아무런 해결도 안 될 때 결국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타협돼도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도 핵무장 해야겠다, 핵 내놔라, 핵 공유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국제사회가 그걸 용인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핵무장이나 핵공유협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레버리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꼼짝없이 핵 이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 이 북핵 문제가 남북 문제입니까?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북핵 문제는 과거의 남북 간의 문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서방 세계의 관심사인 이 테러 집단에 대한 이 핵기술의 이전 문제,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잘 지내도 이 문제는 우리끼리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해결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남았습니까? 총리님. 저한테 네, 핵탄도 미사일로 미 본토가 타격되고 국제사회가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지금도 느낍니다만 그때까지 몇 달, 몇 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관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보셨죠? 네, 신문으로 봤습니다. 거기서 very so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에는 겨우 몇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측이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예측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절박한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죠. 네, 우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평화협정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핵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핵 개발하겠다 백날 얘기해봐야 중국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핵무장도 우리가 지금 주장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을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럼 그것은 이제 원칙이죠. 근데 아니, 비핵화라는 네. 게 예. 그리고 이미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전력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기 때문에요. 아까 미국의 선택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한미동맹은 매우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든 북한과 협상에 나서든 우리는 미국하고의 긴밀한 공조가 없으면 우리는 뒤통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코리아 패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은 다 아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나 접근이 매우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평창올림픽에 빠져서 자칫 상황을 오판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역시 제재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정부의 잇따른 대화 제의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바로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 대화의 숨통을 어떻게든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로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함몰돼서 환상을 갖는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대화의 숨통을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대화 병행하는 거 동의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네.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 북핵 문제, 북핵을 이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강력한 전략적 어떤 요구, 주장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핵 공유든 아니면 핵 개발에 대한 주장이든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네,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네.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며칠 전에 평창올림픽 전날인 2월 8일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평창을 겨냥한 게 아니라 내부 수요에 따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2월 8일을 북한 정규군 창건일로 해서 2015년부터 나름대로 기념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이 이제 북한군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건군절로 이렇게 바꾸면서 좀 대대적인 행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북한이 언제 했습니까? 북한이 최근에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1월 김정은 신년사 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 1월 9일, 실무 접촉 1월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 1월 17일. 그래서 올림픽 참가 합의를 끝내고 난 직후인 1월 22일 군 창건일 변경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예. 예. 화면 보여주십시오. 노동신문입니다. 예.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의의 있게 기념한다. 1월 22일자 신문입니다. 예. 그전에는 2015년부터 했다는 것은 정규적 혁명 무력 강화 발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열병식에 대한 결정이나 군 창건일에 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매우 의도적으로 날짜 변경을 최근에 했습니다. 왜 정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 바꾼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꼭 평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데는 이 날짜를 제약이 보면 평창을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그 직전에 한 거죠. 설사 그 전에 돼 있었다 하더라도 평창 전에 취소해야 마땅한데 그 직전에 정한 거잖아요. 2월 8일 북한에 이제 정규군 창립한 날짜는 쭉 있어왔던 것이고요. 또 아니 2월 9일 말씀드렸잖아요. 평창 그거는 동계올림픽은 혁명 무력 강화 발전일이고 그 전에 예. 열병식 같은 큰 행사는 없었어요. 1월 22일 날 정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좀 구축해 나가면서 좀 북한이 나름대로
그 정상 국가화 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설득력을 떠나서 북한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력 보여주시죠. 달력이요? 달력 없습니까? 예. 보시면 4월 25일에 올해 달력입니다. 25일은 쉬는 날이고요. 8일은 안 쉬는 날이에요. 까만 날이죠. 예, 맞습니다. 1월 22일 날 정했습니다. 우리를 보란 뜻이 우렁하면서 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 열병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입니다. 항의할 겁니까? 중지를 요구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장관입니까? 북한 대변인이십니까? 네? 아니, 이거는요. 제 질문에 대해서 아니, 말씀하세요. 너무 심한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세요. 내용을 보고. 기본적으로 조용히 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장관님. 그런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중단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보란 뜻이 1월 22일 날 정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평화올림픽이 우리는 평화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평창 올림픽을 저희가 북한 참가 계기로 해서 평화 올림픽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감으로써 예, 저희가 평화올림픽 전날 보란 뜻이 1월 22일 날 열병식 정하고 참관일이라고 정하고 무슨 얘기예요? 발언하는데 그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여당이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북한 남북대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북대화도 좋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북대화는 남북대화고 제재는 제재입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입니다. 우리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네? 여당이야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고민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발요. 자, 의원님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시고 네. 예, 이현주 의원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호가 출범한 이후 저는 지금 이 북핵 문제가 최대 위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고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낭만주의적인 우리 민족끼리의 그런 관념으로 우리가 혹여 국제사회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외되게 되는 그런 노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질 일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은 방어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이고요. 북한핵은 국제법규를 위반한 일종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가로 교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가서 아무런 해결도 안 될 때 결국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타협돼도 북핵을 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도 핵무장 해야겠다, 핵 내놔라, 핵 공유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국제사회가 그걸 용인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핵무장이나 핵공유 협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레버리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꼼짝없이 핵 이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든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 이 북핵 문제가 남북 문제입니까?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북핵 문제는 과거의 남북 간의 문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서방 세계의 관심사인 이 테러 집단에 대한 이 핵기술의 이전 문제,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잘 지내도 이 문제는 우리끼리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해결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남았습니까? 총리님. 저한테 네, 핵탄도 미사일로 미 본토가 타격되고 국제사회가 심각한 위협을 지금도 느낍니다만 그때까지 몇 달, 몇 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관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보셨죠? 네, 신문으로 봤습니다. 거기서 very so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에는 겨우 몇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측이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예측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절박한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죠. 네, 우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평화협정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핵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핵 개발하겠다 백날 얘기해봐야 중국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핵무장도 우리가 지금 주장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을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럼 그것은 이제 원칙이죠. 근데 비핵화라는 네. 게 예.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곧 평창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핵의 미 본토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임박이라는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허물면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않은 전략적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이후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 위기든 북핵 인정을 통한 북미 평화 협정이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굉장히 냉엄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매우 엄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현실을 잊고 호들갑을 떨 경우에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괜한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북핵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방에 비웃음을 사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호들갑 떨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 시나리오 첫 번째, 북한이 개과천선해서 비핵화에 나선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핵은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두 번째, 협상은 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전략적 인내를 계속한다. 이거 계속 해왔던 건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미국이 결국은 타협을 해서 일종의 쌍중단,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우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북한 핵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미 합동 군사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전력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기 때문에요. 아까 미국의 선택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한미 동맹은 매우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든 북한과 협상에 나서든 우리는 미국하고의 긴밀한 공조가 없으면 우리는 뒤통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코리아 패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은 다 아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나 접근이 매우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평창올림픽에 빠져서 자칫 상황을 오판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역시 제재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정부의 잇따른 대화 제의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